어느 한 모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곤 다수의 무리가 한 남자를 공격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잔혹한 킬러 생활을 청산하고 평범하게 아내와 함께 살아가던 의강. 뭔데? 부탁할 거. 애 좀 봐줘. 어느 날 의강은 아내에게 친구의 딸을 맡아달라 부탁을 받는데 몇 살인데? 17? 아유, 그래도 다 큰 애를. 그리고 애는 저기 2층 빈방에서 지내라고 하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내 집에 두겠다고 지금? 아유 시끄러. 혹시라도 다치거나 요만큼이라도 상처 내면 진짜 재미없다. 결국 아내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친구의 딸을 맡을 수밖에 없었죠. 분당 아저씨? 아, 김윤지 학생? 제 친구예요. 같이 가도 되죠? 어디로 갈까? 홍대요. 그래, 홍대로 가야지. 하지만 의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소녀를 돌보기가 부담스러웠는데요. 17,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주변인이 겁나는 이유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나 점이다. 아저씨, 얘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런 자세, 굿. 무슨 일 있으면은 전화해. 그렇게 아이들을 내려준 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윤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왜? 저 배 아픈 것 같아요. 소아과 가, 소아과. 아 제발 좀 와달라고요. 너 지금 어딘데? 한편 윤지는 일진들에게 강제로 더러운 일을 강요당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딱 눈 감고 있으면 200. 그렇게 좋은 거면 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 언니 늙어서 얼마 받지도 못해. 야, 뭐 이빨에 받아는 20 받겠냐? 씨 새끼가 저 돌았나. 씨질이 변태나무로 온 새끼가 유세는. 포준이 뒤질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야, 제발 보내주세요. 안 닥쳐? 언니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법도 한데. 너나 많이 하세요, 미친년아. 쌍. 말해. 그때 걔 다치면 안 되는 애야. 의강이 윤지를 찾아내죠. 뭐야? 근데 씨발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리곤 그를 위협하는데 뭐해 병신들아. 씨. 하지만 전설의 킬러였던 그에게 일진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죠. 나가니 도 그러던 그때 다음날 의강과 윤지는 어제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를 지나치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들을 막아서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 났어요? 살인 사건이 났어요. 저기 지하 롤러장에서 10대 애들이 칼에 맞았어요. 그 롤러장은 의강이 아이들과 싸움을 벌인 곳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이쪽 길로 자주 다니세요? 뭐 가끔요. 지름길이라서. 아, 그래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수고하세요. 안 좋은 예감은 제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다음날 어제 보았던 경찰이 집까지 들이닥치는데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얘기하시죠. 이 형사는 의강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 의심하고 있었죠. 자, 사건 발생 30분 전 사진입니다. 선생님, 차 맞으시죠? 이날 제 차만 거길 지나간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윤지 역시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김윤지 학생 맞죠? 글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윤지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럼 김윤지 학생 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윤지가 이번 사건이랑 연관 있는 게 명료해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렇게 결국 형사는 돌아갔지만 혜주야, 너 괜찮아? 씨발 궁금해? 그러니까 혜준이랑 살리고 싶으면 그 새끼 데리고 당장 튀어와. 아이고 새끼. 일진은 살인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시전하죠. 걔들 네가 그런 거야? 아니지, 네가 그런 거지. 네가 뺏은 그 칼, 네 지문 존나게 묻어있는 거. 뻘짓하지 말고 빨리 튀어와라. 1시간 내로 안 오면 그 칼 경찰서에 보내버릴 테니까. 결국 의강은 커져버린 일을 수습하기 위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장소는 왠지 음산하고 기분 나쁜 곳이었는데요. 추하게 여권 갖고 있는
있는 애들인데 왜 미랑소를 태우고 지랄이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진짜. 그곳의 정체는 여기 뭐 하는데요? 여자아이들을 사고 파는 곳, 문 좀 잠가라. 더러운 불법 조직이었죠. 연락해봐. 아직 전화 없어? 당신 뭐야? 사장님 말고 저한테 볼 일 있어서 왔는데. 긴장감이 흐르고 혹시 그 새끼야. 네 왼쪽 눈시려 영영 안 돌아올 거야. 아이씨, 야, 뭐하냐? 아가리 닥치라고. 칼 가지고 와. 그들은 납치한 윤지의 친구로 협박을 하는데요. 형씨, 이래서 좋을 거 없을 텐데. 그 친구년 이름이 혜주였냐? 칼 가지고 와. 하지만 의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하는 짓이야? 그냥 돌리지 말고 그냥 찢어 죽여. 그들을 역으로 협박하죠. 칼 가지고 와. 적당히 해, 이 새끼야! 결국 칼을 회수하게 되고 움직이지 마. 뭐해 빨리 써! 조용히 해. 씨. 그렇게 의강은 황급히 도망치던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러던 그때 누군가가 의강을 저격하죠. 그리곤 그렇게 추적자를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온 의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강은 납치된 윤지를 구하기 위해 윤지에게 붙여두었던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죠. 하지만 그곳엔 윤지는 없었고 도망치던 일진 성현을 잡아 신문하는데 윤지는 왜 그랬어? 그녀는 지명한 새끼가. 사실 윤지는 지명. 누군가의 더러운 욕망으로 지명을 당해 납치됐던 것이었죠. 말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던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동맥이 끊어질 거야. 지옥 같은 고통에 결국 윤지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돈들 바빠. 모텔이야. 윤지 지명한 새끼 누구야? 그건 나도 진짜 몰라. 오빠만 알아. 경찰 오면 응급실부터 보내달라고 해. 몇 시간 후 의강은 은지가 잡혀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모텔로 이동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범죄 집단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마추어였던 그들은 의강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는 윤지를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을 추적했던 이 형사와 함께 윤지가 해외로 팔려가기 전 아이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진짜 시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결국 윤지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다행히도 윤지를 구해 탈출하려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정박이가 의강을 죽이려 하는데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의강은 윤지를 지명한 쓰레기의 정체를 물어보지만 윤지 지명한 놈이 누구야? 끝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전박이의 통화 목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거는데 이상하게도 옆에 있던 이 형사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왜 비리 형사? 사실 방금 네 스폰은 죽었고 네 비리 준 거는 지금 나한테 있어. 그는 돈을 받고 불법적인 일을 묵인해주던 어떻게 할까? 쓰레기 형사였던 것이었죠. 내가 네 스폰이 돼줄 의향이 있는데 어차피 나도 뒷일 깔끔하게 처리해줄 공무원이 하나 필요했었거든. 그렇게 그들은 협력적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십시오. 조만간 연락할게요. 며칠 후 알아냈어? 러시아 애들 통해서 의뢰가 들어왔어. 윤지를 러시아에 있는 호텔방으로 끌고 가려던 인물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박형주라고 예약된 호텔방으로 끌려갔을 거야. 박형주. 사진 하나 보내봐. 박형주. 과연 의강은 윤지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는 은퇴 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살아있는 전설 킬러 의강이 인신매매 사건에 휘말리며 자신이 돌보던 요고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총을 잡는 스토리의 액션 영화인데요. 기존 액션 영화의 차별점은 시종일관 같은 톤의 액션이 아닌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강할 땐 강한 속도의 완급 조절을 통해 보다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로 지루하지 않고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은 부분이었죠. 또 이 영화에서는 격투, 칼, 총기 등 다양한 종류의 액션이 나오는데 한 가지도 소화하기 힘든 이 액션들을 확장성 있게 모두 소화해내는 배우 장혁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더욱 짜릿한 액션씬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킬러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